푸젠 항모 캐타펄트를 덮고 있던 텐트가 철거됐습니다. 시험 항해가 임박해진 듯합니다. 상하이 장난조선소 상공을 지나가던 항공기에서 촬영된 사진이 중국 SNS에 공개된 겁니다. 아마 다음 주 8월 1일 인민군 창건일 아니면 10월 1일 국경절에 맞춰서 시험 항해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먼저 시험 항해를 하고 또 조선소로 돌아와서 건조독에서 더미 차량으로 전자기식 캐타펄트 테스트한 후에 푸젠함이 정식 취역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J-25T 그리고 KJ-600의 실기 이착륙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의 포드 항모가 이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. 포드 항모는 2013년 건조된 후에 4년 넘게 테스트, 그리고 2017년 정식 취역 후에 T-45 고수호크 훈련기로 전자기식 캐타펄트 이착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. 캐타펄트 방식 항공모함 운영 경험은 없지만 중국의 이전 행태를 보면 미 해군보다 짧은 기간 내에 시험 운항을 마무리하고 미 해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했다고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F-18 슈퍼호넷보다 20% 이상 무거운 J-25T를 항공모함에서 실제 이착륙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작년 진수 당시에는 없었던 레이더들이 푸젠함의 아일랜드에 설치된 게 보이는데 이 타입 55형 구축함에 장착된 에이사 레이더와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푸젠 항모의 주력 함재기가 되는 J-15T는 중국 핵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베이징 인근 허베이 후르다오 인근 육상 기지에서 테스트 중입니다. 얼마 전 촬영된 위성 사진인데요. J-15형 함재기뿐만 아니라 희미하지만 J-31로 보이는 전투기도 활주로에 나타났습니다. 센양 J-15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벤치마킹한 중국 함재기입니다. 중국은 수호이 33을 도입해서 함재기로 사용하려 러시아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. 하지만 욕심이 컸던 중국이 러시아 몰래 수호이 27을 불법 복제하고 수출까지 추진하는 등 이 수호이 27 라이센스 생산 계약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호이 33 도입은 물 건너갔고 중국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마치 예상했다는 듯 바로 함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계약 위반 원인은 중국이 제공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도 수호이 33의 판매 불발 이유에 대해 러시아가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수호이 33을 최소 50대 이상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었다. 원인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중국은 플랜 B로 우크라이나에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수호이 33의 프로토타입 T-10K-3를 수입,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또 수호이 27을 제작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J-11과 유사한 해군용 전투기를 개발합니다. 그리고 3년 후인 2009년 8월 러시아제 세턴 AL-31 엔진을 장착한 J-15 프로토타입 천여 비행에 성공합니다. 특히 수호이 33이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체라 개발 당시 가벼운 다량의 복합 소재를 채용 저속 착륙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. 랴오닝은 이착륙에 성공한 후 J-15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이 러시아 수출 제재에 AL-31 엔진 재고가 바닥나면서 중국은 AL-31 엔진을 자국산 WS-10A 엔진으로 대체합니다. 그리고 2016년 캐터파 기능을 갖춘 J-15T 프로토타입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. J-15를 제작할 때 다량의 복합 소재를 채용하면서 수호이 33보다 최소 700kg 이상 감량에 성공했지만 연료도 넣지 않고 무게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중량이 17.5톤이나 됩니다. 출력 부족과 내구성 문제는 이 중국 전투기들의 공통적인 골칫거리였지만 J-15는 여기에 대해서 E2C 조기 경보기와 맞먹는 이 육중한 덩치와 무게 때문에 큰 문제를 겪습니다. 이 캐타펄트 방식이 아닌 스터버 방식 항모에서는 이런 단점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.
스토퍼 방식의 랴오닝과 산둥 항모의 최대 이륙 중량을 예측한 중국 자료를 보면요. 이 A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활주로 길이는 195m가 되고 B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105m입니다. 제15의 최대 이륙 중량은 이런 발사 위치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. 항공모함이 최대 속도인 28노트로 전진할 때 제15의 최대 이륙 중량은 A 지점에서는 33톤, B 지점에서는 28톤입니다. 또 항모 속도를 20노트로 줄이면 A 지점 최대 이륙 중량은 31톤이 됩니다. 하지만 그동안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이 항공모함 갑판에 대기 중인 J-15 파일론에 여러 개의 미사일이 장착된 사진들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륙 사진을 보면 날개에 2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J-15는 거의 없었습니다. 물론 연료도 9톤을 꽉 채웠는지도 확인 불가능하고요. 이 대부분의 사진에는 115kg의 중국판 사이드와인더 PL-9 그리고 200kg의 중국판 암람으로 알려진 PL-12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것들은 흔한데 500kg 무게의 YJ-12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J-15 사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항속거리 3,500km 그리고 작전 반경이 1,300km라고 하지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. 그동안 공개된 사진이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J-15T에는 J-15에 비해 동체 경량화, 엔진 교체, 항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. 먼저 기존의 J-15보다 더욱 많은 복합 소재를 채용해서 기체를 경량화시켰다고 하는데 이 공개된 기체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엔진도 WS-10B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요. 중국의 주력 전투기 J-10에 탑재되었던 엔진입니다. J-10이 싱글 엔진 기체라 신뢰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인데 제2년감을 보면 3만 파운드 추력의 엔진 수명은 1,500에서 2,00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16의 항공전자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, 조종석 캐노피와 날개 전면의 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기존의 J-15와는 다른 형태고, 또 피터관과 대기 센서가 사라진 걸 보면 J-15T의 항공 전자 시스템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레이더의 라이팅 다이버터 스트립도 이전 J-15 것과는 다릅니다.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업그레이드라고 보는 건데 J-15T에는 2세대 지뢰관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서 사거리 145km의 PL-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또 J-16과 같은 형태의 포드가 날개 끝에 달려 있어서 최신 공대공 미사일인 PL-10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세렝항공은 J-15T를 개발하면서 복자형인 J-15S 그리고 EA-18 그로울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전자항공기 J-15D도 개발했습니다. J-15D는 해군용, J-16D는 공군용으로 J-16D는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대중에 공개했습니다. J-15D에는 전자전 포트와 그리고 미군의 AGM-88 할과 유사한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YJ-91이 장착됩니다. J-15T는 J-15 유사 기종이라 기존 J-15 함재기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운영 요원들도 함재기 조종, 정비 임무에 숙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J-15T는 기존 J-15와는 다르게 후젠 항모뿐만 아니라 랴오닝, 산둥 항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